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도수 정수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이 신경과라서 그런지 손저림 환자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손저림 증상 중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손이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손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 이 터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손저림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손저림 부위들을 제 손에 표시해 봤는데요. 여기 제 손을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들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감각이 떨어지고 저린 느낌이 드는 부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손바닥이 저릴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이 바닥 쪽면이 다 저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은 바닥 쪽면에서 절반만 저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다 저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 부위를 검사해보면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엄지 쪽 부위가 더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쪽 면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등 쪽에서 보면 손등은 저리지가 않고요.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은 손 끝부분만 저리다고 느낄 수 있고 네 번째 손가락은 마찬가지로 끝부분의 절반이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쪽 손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신경을 표시해 놨는데요. 목신경이 어깨를 지나서 팔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전완 부위를 지나서 손목에서 각 손가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신경은 더 세밀하고 이 라인 중간중간 아주 작은 신경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 신경은 정중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신경이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압박을 받으면 손이 저리게 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손바닥과 손가락 4개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이 파란색 부분들이 감각이 떨어지고 저리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같은 말인데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자그마치 50%나 된다고 해요. 사실 손저림이 나오기 전에 예방하면 좋을 텐데 보통 손저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물건을 세게 잡거나 손가락과 손목을 많이 써서 여기 전완근 쪽이 뻐근한 전조 증상이 먼저 있을 수 있고 그런 순간에 근육을 잘만 관리해 주어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평가. 이 터널 증후군이 심하면 불편해서 밤에 잠을 깰 정도가 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손등을 이렇게 마주보고 손목을 가볍게 압박한 상태에서 40초 정도 있을 거예요. 만약 40초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에서 손이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좀 전과는 반대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보고 손목을 가볍게 압박한 상태에서 40초 정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40초가 되지 않았는데 해당 부위에 손저림이 발생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손목에 있는 터널 부분을 가볍게 톡톡 두들겨 보았을 때 이 파란색 부분들의 손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손목 터널은 여기 주름진 손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톡톡 두들겨주는 부위는 이 부위가 돼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면 집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부분에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렇게 저린 손을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손목 부위를 눌러서 풀어주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목 보호대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손목에 파스도 많이 붙이고 오시는데요. 일단 손의 저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는 것은 신경 압박 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손목 쪽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는 행동은 터널 증후군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압력이 오히려 손저림 증상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손목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손목에 압박이 가해진다면 그것도 좋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빨간색 근육의 사용이 많아지고 뻣뻣해질수록 손목 터널에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 해주면서 이 증상의 원인에 근접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엄지 쪽 방향에서의 손목을 굽히는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를 한번 보면 안쪽 팔꿈치에서 엄지로 가는 중간 절반 정도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꾹 눌러서 가볍게 먼저 풀어주세요. 천천히 눌러보면 뻐근하면서 아프기도 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풀어주는 엄지손가락이 아프시면 반대쪽 전완 부위를 이용해서 근육을 압박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마사지건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건을 이용해서도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근육을 어느 정도 풀고 손목을 움직여 보면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큰 범위를 강하게 당기면 손저림이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꼭 좋아요. 자, 그럼 스트레칭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팔에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손바닥을 앞을 보게 해서 위치시켜 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앞을 살짝 늘려줍니다.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초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스트레칭 중에 손이 저리면 바로 자세를 풀어주시고 근육을 조금 더 풀어준 후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정도가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아주 살짝만 틀어줄게요. 그럼 조금 더 당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다시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앞을 보게 해서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자, 이렇게 무리 없이 10초씩 10번 3세트를 하루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손저림이 나타나거나 혹시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면 스트레칭은 건너뛰고 근육만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의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저림 중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